세계 술 소비량 2위 대한민국. 인류 출현 이래 가장 오랜 전통과 역사를 지니고 있는 술은 우리 주변 어느 곳을 둘러보아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전통주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그냥 별로 그렇게까지. 근데 사실 전통주가 정확히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딱히 관심 같은 건 없어서요. 특별히 관심은 없는데. 이처럼 전통주에 대해 알지 못하고 관심 밖에 있는 것이 우리네 현실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 전통주는 국민들에게 관심받지 못하며 주변에서 쉽사리 찾아보기 힘든 것일까? 여기는 경기도 고양시 배다리 술박물관. 이곳은 전통주의 역사와 우리 조상들이 술을 빚을 때 사용했던 도구, 술 빚는 과정 등을 1전시장과 2전시장으로 나누어 전시해 놓고 있다. 2전시장은 박물관의 술도가를 소개해 놓았으며 1전시장에는 조선 말기 조상들이 술을 빚을 때 사용했던 도구들과 술 빚는 과정을 밀랍 인형으로 전시해 놓았다. 현재 4대째 배다리 술도가를 이어오고 있는 박관원 관장. 그에게 우리의 전통주가 사라진 이유를 들어보자. 제가 이 전통주라는 게 가지수가 수백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왜 지금 많이 없어졌냐면은 한일 합병이 돼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통치를 하면서 약삭주하고 소주 세 가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들어 먹게 하고 우리 전통주를 밀주로 인정을 해가지고 만들지 못하게 하고 이제 구역 제한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안동이면 안동술이 서울로 못 오게 하고 그 지역에서만 팔게 했기 때문에 술이 발전할 수가 없었는데 요 근래 이제 2000년대에 와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조금 더 살아났어요. 한일 합방 후 일본은 1907년 식민지 경비 및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주세령을 실시하여 우리 국민들이 전통주를 만들지 못하게 하고 만들어도 도수를 13% 이하로 낮춰 만들게 하여 술맛이 떨어지도록 했다. 일제는 전통주 말살 정책을 펴면서 서로를 감시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전통주는 암흑기를 거치면서 점점 사라져 우리 국민들의 머릿속에서 서서히 잊혀갔던 것이다. 박물관 밖에는 술 빚는 과정 중에 소주 내리기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이 있다. 이곳에서 소주를 내리고 있는 박상빈 씨. 박관원 관장의 아들인 그는 이곳을 5대째 이어갈 사람이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 옛날 전통 방식으로 소주를 내리는 거를 지금 시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재래 방법에는 이제 아궁지에다가 장작불을 피워서 이 솥에다가 그 도수가 있는 술을 끓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 위에 찬물이랑 알코올하고 올라온 부분이 위에 부닥치면서 냉각 효과에 의해서 기체가 액체로 되는, 그러니까 액화 현상을 받아서 내리는 소주예요. 그래서 소주를 내린다는 거는 이게 떨어져서 내려오게 한다. 그래서 소주 내리기.
어원이 되는 거죠. 시중에 나와 있는 이제 그 유통되는 그 대부분의 그 소주는 희석식 소주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희석식 소주하고 증류 소주하고는 차원이 많이 틀린 거죠. 주정을 사다가 물이랑 희석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알코올 에틸 냄새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감미료가 있어요. 감미료를 거기다 또 타요. 그래서 목 넘기기를 좀 편하게 해주려고 한 소주고, 이 재래식 전통 소주는 전혀 희석하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액기 쓰고 이게 진짜 전통 소주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우리의 전통주는 조상들의 지혜와 정성, 혼의 역사가 깃들어 있는 전통 문화인 것이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보뜰. 이곳은 전통차와 전통주를 판매한다. 오늘 이곳에서 전통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술독이라는 동호회 회원들이 모여 술을 빚는다고 한다. 찻집이라기보다는 한적한 마을에 있는 평범한 가정집 같은 느낌이 든다. 안에서는 회원들이 전통주를 빚기 전 오늘 빚을 기흥백세주에 대한 강의를 듣고 있다. 올라가죠. 더 올라가야 에탄올이 물하고 분리돼서 날아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불을 그렇게 세게 하면 탄내 나죠. 그죠? 탄내도 나고 여기도 막 묽고 이 타고 모임을 만든 그럼 다 버리는 사람인 거예요. 유인수 회장. 전직 바텐더였던 그는 전통주가 좋아 공부를 시작하였고 우리 술을 알리기 위해 이 모임을 만들었다. 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보뜰의 운영자이자 모임의 회원인 권옥년 씨. 기흥 백세주에 들어갈 재료인 염소 사골 국물을 다리고 있다. 그래서 뼈 세 마리를 4일 동안 달인 술 재료에 뼈를 이렇게 달인 국물로 이번에 보통은 물로 하는데 이번에는 염소 달인 육수로 이렇게 뭐 정확한 레시피는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운영진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해가 만들어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 시도하는 거예요 저희가. 네. 많이 끓으니까. 강의가 끝나고 술을 빚을 준비를 하고 있다. 직접 술 빚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자. 첫 번째로 양동이에 찹쌀 고두밥을 담는다. 그 후 조금 전 달여놓은 염소뼈 달인물과 고두밥을 혼합한다. 주걱으로 고두밥의 사골 국물이 흡수될 때까지 잘 저어준다. 고두밥이 국물을 다 빨아들이면 선풍기를 이용해 고두밥을 식힌다. 1시간 정도는 이상 걸릴 것 같아요. 이게 누룩을 섞으려면은 완전히 식어야 되니까 섞여가면서 이렇게 빨리 시간 찍어서 빨리빨리 오세요. 이하국처럼 만들어갖고 누르게요. 이거 향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다. 이제 식은 고두밥에 누룩을 섞는다. 누룩 3대, 하얀 백곡 누룩 2대를 혼합한다. 누룩을 넣은 후 손으로 고두밥과 반죽을 하듯 잘 섞어준다. 고두밥이 찰질 때까지 반죽을 해주어야 한다. 목을 매시네. 석선주님께서 어느 정도 반죽 후 증류주를 넣고 다시 섞는다. 증류주는 발효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혼합한다. 파란 머리가 자꾸 들어오는데 프레임 안으로.
아니 이걸 완전 떡을 만들면 돼. 혼합이 끝난 후 발효를 위해 항아리에 넣는다. 시간을 넘어버리면 수평면은 이것은 전에 발효를 시켜 용수를 박아 청주를 걸러내고 남은 석탄주 지게미이다. 이제 이 지게미에 물을 혼합하여 탁주를 걸러낸다. 그 후 헝겊 보자기에 넣어 손으로 잘 짜낸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막걸리다. 이와 같이 막 걸렀다고 하여 막걸리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이다. 서리태 가루를 혼합하여 서리태 막걸리를 만드는데 서리태란 껍질은 검은색이고 속은 파란색의 검은 콩을 말한다. 무슨 술일까 봐요. 이거는 무슨 술일까 봐야지. 조기 교육의 예를 보고 계십니다. 술독이 키운 아이. 무수해? 공주가 나오는데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막걸리가 나왔으니까 막걸리 갖다가 소주를 막 만들어 먹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제조 방법이 그 할머니가 쓴 제조는 그대로 나왔어요. 하면서 세 대를 끓여라. 고소하면서. 그다음에 이거 두 대를 넣어라. 끓이면 이것은 전에 발효시켜 놓은 술 밑에 용수를 박아 청주를 걸러낸 모습이다. 항아리 용수 안에 맑은 술이 보인다. 오늘 빚어 항아리에 넣은 기흥 백세주 밑술은 천으로 감싸 잘 밀봉하여 앞으로 약 일주일 정도를 발효시킬 것이다. 이제 회원들이 앞마당에 모여 직접 빚은 술을 시음해보는 시간이다. 술과 함께 할 오늘의 안주는 삼겹살이다. 맛있어. 이거 싱거운 게 더 맛있는 거. 메리 크리스마스. 물은 1.8리터로 하고 곡물은 그냥 1리터로 한다고요. 그게 이 비율이 맞지가 않는 거죠. 근데 원래 석탄주의 레시피대로라면 물은 18리터 들어가야 되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맛은 보여야 되겠고. 석탄주가 맛이 회원들은 직접 빚은 청주를 먹고 감탄사를 연발한다. 석탄주의 독특한 맛이 나는데요. 그 맛을 느끼세요? 이 석탄주 중간에 독특한 맛이 나는데 한번 맡아보셔야 돼요. 맛이 그거 기가 막혀요. 이게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네. 근데 외국 술은 저리 갈아요. 석탄주는 좀 신맛, 신기하네. 시티의 새콤한 맛이 좀 나서 아, 많이 먹. 방금 전 걸러놓은 서리태 막걸리도 시음해본다. 괜히 나눠 먹고 말이 된다 그러잖아. 식사 좀 하지. 어? 진짜 연하다. 우리 모틀분이 모시고 있는 전통술의 매력은 팔굽니다. 넷째는 고기 향 그리고 건강함. 건강함을 생각할 수 있는 술이고 그 향이 굉장히 좋아요. 어떤 재료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네, 그래서 향 플러스 건강함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랑 닮아 있고 우리랑 닮아 있고 자연과 닮아 있다.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래서 우리 몸도 알아서 그것과 호흡하고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머리도 안 아프고 그 다음 날도 좋고. 일단은 많은 사람한테 알려야 된다는 게 주 목적이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모임이 필요했고, 그래서 이 모임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그 전통술, 그러니까 일제시대 이전의 그 술을 좀 알려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모임을 만들게 된 거죠. 네. 일단은 살균을 하지 않고
거기 안에 살아있는 미생물을 같이 먹는다는 거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특별히 배양하거나 인위적으로 어떤 걸 배양해서 그렇게 술을 빚는 게 아니라 이 자연 속에서 얻어지는 그런 미생물들을 이용해서 스스로 알아서 술이 되게 만든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각 계절별로 다 다른 제조법을 이용해서 그런 술을 만들어내서 만든다는 게 굉장히 특이하고 그다음에 그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전통주.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조상들의 삶에 기쁨은 더해주고 근심과 걱정은 위로해 주었던 우리의 술. 그동안 우리는 외국 문물에 길들여져 조상님들의 삶과 역사, 지혜와 혼이 담긴 전통 미학을 배척하며 잊고 살아왔다.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발전시켜 그 명맥을 이어간다면 우리의 전통주는 국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국민주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명주를 마련해서 우리 국민들이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건강에 좋은 술을 만드는 거 그게 목표랍니다. 재밌어요. 저는 술을 빚을 때가 제일 즐거워요.